이번 이야기는 좀도영 소설가 시청자님 무서운 두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두 번째 쓰는 겁니다. 이건 소설입니다. 밀양에 있는 우리 집 앞에는 PC방이 하나 있다. 나는 그 PC방에 거의 매일 출석할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생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그 PC방 단골들하고 안부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 단골들 중에 자주 보는 고등학생이 3명 있었다. 그 아이들은 거의 매일 학교에 갔다가 곧바로 조퇴해서 어울려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고 오토바이를 탔다. 그래도 그런 학생들 치곤 힘없는 학생들을 괴롭히지도 않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들이라 내가 가끔 음료수도 사주고 친하게 지냈다. 우리 집은 PC방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탈 때 애용하는 코스와도 맞닿아 있었다. 평소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 나가보면 오토바이 한 대에 3명이 옹기종기 붙어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웃음이 절로 나왔다. 그러다 어느 날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깼다. 평소 시끄럽게 오토바이를 타는 녀석들이 아닌데 그날따라 술을 마신 듯 고성방가를 하며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다. 다음날 PC방에 가서 야단을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PC방에 가보니 그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도 또 그 다음날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녀석들이 마음을 잡고 공부하러 간 줄 알았다.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심 섭섭하기도 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난 후 녀석들이 PC방에 와 있었다. 반가운 마음에 캔 음료를 사주며 물었다. 야, 너것도 요새 보이지도 않더만. 공부하려고 맘잡은 거 아니었냐? 행님, 사실은 우리 그동안 입원했어요. 이 자식들 오토바이 탈 때부터 알아봤다. 그래도 많이 다친 건 아닌가 보네. 다행이구만. 정말이지 겉모습을 멀쩡했다. 다만 얼굴이 초췌해졌을 뿐이었다. 행님, 그게 아니고. 녀석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연을 털어놓았다. 셋 중에 재한이네 부모님이 집안 사정상 하루 집을 비운 날이 있었다. 오, 웬일이고? 야, 마침 술이 땡겼는데 잘 됐구만. 재한, 명수, 지훈 이렇게 셋은 밤을 새워 술을 마실 기세로 함께 놀고 있었다. 먼저 1차로 노래방에 다녀온 녀석들은 2차로 PC방에 갔다. 하지만 게임에 너무 빠졌던 나머지 거의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PC방을 나섰다. 야들아, 저기 봐라. 이 시간에 길도 어둡고 무거울 낀데. 역시 남자는 노인 공경을 해야 되는 기라. PC방을 나서서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어두컴컴한 길은 차도 사람도 뜸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어떤 할머니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보였다. 할매요, 이 시간에 어디 가십니까? 할매요, 그 짐 무거울 낀데 저희가 들어드릴게. 이리 주소. 이때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챈 명수가 갑자기 그냥 가자고 했다. 야들아, 야 그냥 가자. 와 그러노? 니 그래 살면 지옥 간대. 평소에 의협심이 강한 재한이는 오토바이에서 내리려고 했다. 그때 명수의 말을 들은 지훈이도 뭔가 낌새를 알아채고 재빨리 오토바이를 몰았다. 내리려다 놀란 재한이가 소리쳤다. 니 와 그런데? 야 떨어질 뻔했다 이거. 저 할매 뭔가 이상하다. 타 죽어가는 모습에 짐도 엄청 크고. 그래, 그 눈가리도 검은 자밖에 없더라. 지훈이의 말에 명수도 거들었다. 야 그래, 너가들 내 없으면 잡아먹혔을 기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풍경에 전신이 팔린 무렵 맨 뒤에 타고 있던 명수가 뭔가를 느끼고 뒤돌아봤다. 우와, 저게 먹고. 저거. 그 할매가 한 손에 자기 몸만한 큰 짐을 쥐고 이고 한 손에 시퍼렇게 날이선 식칼 들고
엄청난 속도로 오토바이를 향해 뛰어오고 있었다. 엄청난 코너링으로 할머니를 겨우 떨쳐내고 간신히 지한이 집 앞에 도착했다. 야, 저거 뭐였노? 야, 너 저거 얼굴 봤나? 한 100살은 됐을 낀데 내는 맨디라서 거의 닿을 뻔했다 이거. 야, 우리 집까지 쫓아오는 건 아니겠지? 얼마나 놀랐는지 셋은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갑자기 숨을 겨우 돌린 찰나 미칠 듯한 속도의 노크 소리가 현관문에서 들렸다. 놀란 재한이가 초인종 카메라로 밖을 살피니 그 할머니가 칼로 현관문을 거의 발작적으로 찌르고 있었다. 옆에서 같이 지켜보던 지훈이의 눈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명수는 재빨리 112에 신고를 했다. 저기요, 빨리 와줘있어. 웬 미친년이 칼 들고 문을 두드립니다. 빨리 해. 예,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밀양시 삼문동에. 빨리 제발. 이때 카메라를 주시하고 있던 지한이가 비명을 질렀다. 할머니가 칼을 든 채 담을 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뒤로 3명은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부모님들하고 의사, 경찰들이 서 있었다. 우리 우지된 겁니까? 경찰이 대답했다. 우리가 출동 명령을 받고 가곡동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요상한 할매가 오는 길어. 에? 할매요? 셋이서 동시에 소리를 쳤다. 그래, 한 손에 엄청나게 큰 짐을 쥐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손에 또 뭘 끌고 오는 길어. 나는 새벽에 어디 시장 가는가 싶었는데 생각해보니 시장 방향하고 정반대하다 아이가. 그래서 자세히 본게 새끼 줄을 너거든 손목에 묶고 그래 끌고 오대. 셋은 놀라서 자신들의 손목을 쳐다보았다. 온통 피멍이 들어있는 것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야, 차에서 내려서 당신 뭐야? 하고 소리치면서 다가갔더만 미친놈 맨키로 웃으면서 다리를 도마뱀 마냥 벌려갖고 저 아파트 뒤쪽 기찻길 밑 풀숲으로 기어가더라. 엄청 빠르더만. 거리가 한 500m는 됐긴데 눈 깜짝할 새 기어가대. 와, 시끄럽지. 경찰의 이야기를 들은 셋은 동시에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말을 잇지 못했다. 와, 내는 이제 밤에 못 댕기겠네. 야,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옷 써가네. 어느 틈인가 옆에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알바생이 말했다. 형님, 그 할매 정체가 뭐였은 것 같습니까? 글쎄, 이야기를 들은 나는 아무 말도 잊지 못했다.